안녕하세요. 보느랜드 시니어 부동산 스토리의 김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요양원을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제가 이 책을 드릴 거예요. 노인요양시설 창업 교육 자료입니다. 20분께 드릴게요. 선착순 20분께 드릴 테니까 영상을 다 보시고 아래 링크로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양원을 창업할 때에 우리는 부동산을 기초로 합니다. 부동산을 토대로 하고 또 요양원이라는 이 사업은 부동산을 자가로 소유해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법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상가를 토대로 해서 요양원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상가라고 한다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린상가가 될 수도 있고요. 집합 건물에 있는 그런 상가가 될 수도 있고요. 상업시설이라고도 하죠. 근린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숙박업소를 리모델링해서 요양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해요? 요양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그 부동산에 요양원을 하고 싶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과연 용도 변경이 되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용도 변경 관련된 사항들은 건축사 검토 사항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몇 베드가 나오는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해서 요양원으로 변경했을 때 과연 어르신을 몇 분을 모실 수 있는 부동산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상가를 매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상가에 인원 산출 계산을 해보니까 29인 시설이 나오더라. 그러면 29인 시설의 수익 구조가 나오잖아요. 저희 보느랜드 사이트 들어가시면, 플랫폼 들어가시면 수익 계산기 있잖아요. 그 수익 계산기에서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29배대의 수익 구조가 나옵니다. 물론 보수적으로 잡긴 했지만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29배대를 운영했을 때 한 달 수익은 얼마고, 그리고 만약에 29배대를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추후에 매각을 할 때에는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는 베드 수에 따라서 수익도 다르고 베드 수에 따라서 매매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29베드, 49베드, 79베드, 99베드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수 산정하는 거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오늘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을 먼저 사전 검토를 하실 때 정부24에 들어가셔서 해당 부동산 주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 근린상가 4층 전체, 그럼 401호가 전체라고 할게요. 401호 전체를 내가 매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건축물 대장을 토대로 과연 몇 베드가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이 샘플로 가져왔는데 이 건축물 대장은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가입니다. 상업시설인데 한 층 전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601호. 601호가 구분되어 있는 상가가 아니라, 물론 아래 위로는 구분이 되어 있겠죠. 501호, 601호, 701호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 층에 구분되어 있지 않는다. 그 말은 한 층을 전체 다 사용하는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면적이 601호다. 자, 여러분께서 이 상업시설을 요양원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실 때 이왕이면 한 층을 다 쓰는 게 좋아요. 구분되어 있으면 다른 임차 관계에 있는 임차인들하고도 좀 이렇게 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좀 협조가 잘 되면 좋은데 공사를 하면서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층 바닥 면적을 전체 다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 물론 구분되어 있는 상가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층을 다 쓰는 게 좋다. 자, 이 601호는 한 층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유 부분 면적과 그리고 이 공용 부분 면적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전유 부분을 보시면 6층의 전유 부분은 면적이 426.3제곱미터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평으로 우리가 환산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0.3025를 하게 되면 평으로 환산이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28.9평 정도 나와요. 129평 정도 나오는 겁니다. 129평. 전유 면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정유에서 사용하는 공간. 그렇지만 한 층에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양쪽에 직통 계단도 있고 그리고 뭐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용 부분을 우리가 인원 산출 계산할 때 또 합쳐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계단, 복도, 화장실, 기계실, 엘리베이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면적이 178.97이에요.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아래 주차장 면적이 167.9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 계단, 복도, 화장실, 기계실, 엘리베이터만 합쳐서 계산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 면적을 합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 주차장 면적을 합쳐서 인원 산출 계산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좀 바뀌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이 전유 부분 426.3제곱하고 공유 부분 중에서 주차장을 뺀 면적, 위에 있는 면적 있죠? 계단, 복도, 화장실, 기계실, 엘리베이터만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26.3 더하기 178.97 하면 605.27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주차장 면적 여기 밑에 다 날라갔잖아요. 과거 같았으면 이거 합쳐줬단 말이에요. 합쳐줘서 면적을 계산했기 때문에 배두수가 더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이유는 그 주상복합 상가 같은 경우는 전유 면적이 좀 좁아요. 그러니까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공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이게 주차장까지 다 합쳐버리면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작지만 거기에 또 배두수가 높아서 어르신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다. 너무 좀 빡빡하게 들어간다. 좀 여유 공간이 없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을 빼라고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좀 불합리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만큼이 다 날아가면 주차장 면적이 다 없어지면 결국에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부의 주차장 면적을 합산을 해주는데 그 면적 계산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일부를 합쳤을 때 605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605.27이 나왔는데 여기서 의무적으로 주차장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시설 면적당 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어요. 그 주차장 설치 기준은 근린상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한 대를 설치하라라고 얘기하고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300제곱미터당 한 대를 설치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근린상가보다 노유자 시설이 주차장법이 좀 더 완화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300제곱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605.27. 자, 여기 이 426.3과 178.97을 합친 605.27 나누기 300을 하게 되면 2.01이 나옵니다. 2.01이 나오게 되면 2.0이니까 두 대를 확보해 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한 그 칸 있잖아요. 한 칸. 이 한 칸의 면적이 12.5제곱미터입니다. 12.5제곱미터. 과거는 이 주차장도 되게 좁았어요. 12.5보다 더 좁아서 문 열면 어떻게 돼요? 문콕. 이 문콕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적이 12.5로 좀 넓어진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두 대를 확보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대면 25제곱미터입니다. 12.5 곱하기 2 하면 25제곱미터는 아까 605제곱에서 합쳐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산이 300제곱을 나눠봤을 때 뭐 2.7이 나왔다라고 하면 반올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이 나왔기 때문에 두 대로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605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 25회배를 합치게 되면 630.27제곱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원 산출 계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요양원을 운영할 때 어르신 한 분당 필요한 필수 필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평으로 얘기하면 7.14평이고 제곱미터로 얘기하면 23.6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이제 평으로 얘기 많이 안 하니까 제곱미터로 우리가 볼게요. 그럼 630, 총 630이 나왔죠. 자, 이 노유자 시설 전유 합치고 공용 합치고 주차장 2대 면적 25제곱 합치니까 630이 남았고 630에서 나누기 23.6을 하게 되면 26.7이 나옵니다. 그러면 26.7명의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상가다. 그런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6.7인데 그럼 27로 봐야 되냐 26으로 봐야 되냐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는 절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26으로 보시면 됩니다. 26. 아까 주차장 계산할 때에는 반올림하지만 인원 산출 계산할 때에는 23.6을 나눠봤는데 뒤에 69가 나왔다. 26.69가 나왔다. 이랬을 때 반올림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선 절사다. 그래서 26배드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정확한 면적 계산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 보노랜드 플랫폼에서 이 인원 산출 계산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지만 내가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이 아래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합쳐서 계산을 해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이 주차장 합치지 마라 라고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인가를 받았던 시설을 최근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바뀐 주차장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매수자에게는. 그렇다면은 과거에 29배들을 받은 주차장법 이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 이 관련 법이 바뀌기 전에 과거에 받았던 29배드가 최근에 우리가 다시 인가를 받게 되면 주차장법이 바뀌었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거 빼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26배드가 될 수도 있고 27배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2인에서 3인이 줄어드니까 그 줄어든 만큼 월 수익률도 낮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매각할 때에도 매매가도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그 부동산을 매입하셔야 된다. 자, 오늘 이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숙지해 보시고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 내가 저 공시를 사서, 내가 저 근린상가를 사서 요양원을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토대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 개선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자 선착순 20명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노랜드 시니어 부동산 스토리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우리 시니어 분들이 생활하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